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어제는 장 끝나고,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올려드렸죠. 자, 그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이걸 사세요. 이런 뜻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사세요. 이런 뜻이 아니라,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. 공부를 하시고 또 그 기업이 성장 스토리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보고 추적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보다 좋은 투자 성과를 위해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십사는 그런 차원에서 올려드린 거지, 이걸 추천주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. 자, 그리고 물론 뭐 매매를 해볼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, 그거는. 자, 뭐 여러분들 순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제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주식을 샀어요. 그래서 돈을 벌어요. 그러면 제가 그걸 달라 그럽니까? 아니에요. 온전히 여러분들 수익입니다.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영상을 보고 주식을 샀어요. 깨졌어요. 제가 그걸 물어드릴 것 같습니까? 아니에요. 그것도 온전히 여러분들 몫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다. 뭐 요렇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. 자, 오늘은 저 글로벌 증시 뉴스들 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요. 나 참 이거는 진짜 또라이가 아닐 수가 없어요. 트럼프는 한다는 소리가, 어제는 대선에 질 것 같으니까 어제는 11월 달에 대선 연기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. CNBC 쪽에서는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할 권한이 없다,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. 자, 그 연기해야 된다는 이유는 우편 투표죠. 우편으로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고 우편으로 투표를 하면 부정선거가 될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, 난 진짜 지난번에도 한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야당에서 부정선거를 한다는 거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, 뭐 하면 여당에서 하죠. 하면 여당에서 하지. 모든 그 뭐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 여당에, 그것도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뭐 대선을 연기해야 된다,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, 지인들한테.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보면요, 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? 저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. 정말 저 뭐 또라이 정도,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, 미국에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 또라이를 한 번은 얼떨결에 뽑았을 수 있죠. 뭐 전에 힐러리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,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힐러리가 이길 줄 알았으니까 뭐 투표하러 안 간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. 투표 안 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, 이 저 트럼프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다 갔겠죠.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. 아니,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.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 또라이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뽑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어제는 대선 연기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전에 조 바이든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. 이 저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, 뭐 그 경우에는 군대가 대안이 될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이거 웃을 일은 아니죠, 사실. 자, 뭐 이제는 트럼프가 그 좀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, 그런 걸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, 하여튼 저거를 또 11월 달까지 봐야 되니 진짜 재선하면 어떡하죠? 저 깝깝해요. 못하겠죠. 못한다고 봅니다. 자, 일단 뭐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. 자, 그리고 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분기 마이너스 32%, 32.1%가 나왔어요. 자, 이거 통계 작성한 이후로 가장 큰
저 마이너스 역성장입니다. 지금까지 통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크게 역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. 그런데 뭐 다우도 그렇고요. 그다음 미국 저 나스닥도 그렇고 장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. 뭐 다우 기준으로 한 2% 넘게 빠졌었는데, 자 그러다가 좀 오후장에 좀 회복을 해 놓는 모습이고, 나스닥은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 요거는 그 대형 IT주들에 대한 기대감이었죠.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,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대형 IT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그 뭐 저 알파벳, 그러니까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예요. 뭐 알파벳도 했고, 그 다음에 뭐 애플, 아마존 뭐 이런 애들이 오늘 다 했어요. 근데 이 구글,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데요. 다른 대부분의 대형 IT주들은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의 장중에 하락권에 있던 거를 좀 나스닥 같은 경우 플러스로 돌려놓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. 시간 외에서도 상당히 좀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제가 엊그저께 아침 시황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나요? 저 1조 3천억 들어오고 난 다음날 아침 시황 방송에서 저 달러 인덱스가 약해져서 그래서 자금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결국은 달러 약세죠. 자, 블랙록 쪽에서 미국의 부양책하고 뭐 재정 적자로 인해서 달러 약세는 지속될 것이다. 요런 얘기를 했고요. 자, 미국 상원 쪽에서 중국 기업이죠. 틱톡하고 줌비디오. 자, 요쪽이 미국인들의 자유를 침해했다. 그러면서 법무부에다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. 그 폼페이오는 휴스턴 영사관 폐쇄한 거는 거기가 스파이 소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사관을 폐쇄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. 자, 또 그리고 애플이 장 끝나고 난 다음에 4대1로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자, 뭐 지금 뭐 때만 되면 위기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. 뭐 4월 위기설도 있었고 7월 위기설도 있었고, 자, 뭐 이제는 또 9월 위기설 뭐 이런 것들도 시장에 좀 나도는데요. 뭐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으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 번은 맞겠죠. 하지만 뭐 신빙성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. 또 예고된 대란은 오지 않는다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그런 불문율이에요. 자, 그리고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요게 S&P 500이 내년에 3,500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. 자, 지금 저 해외 시장 쪽 움직임들 저 보면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중국 시장 쪽은 0.23%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근데 어제 이 유럽 쪽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. 자, 그래서 이 유럽 쪽 움직이는 거 보고, 야, 저도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. 자, 이 독일의 GDP 성장률이 또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. 그런데 뭐 유럽 쪽은 회복을 못하고 미국 쪽은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마감되는 모습이었어요. 미국도 그 GDP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았으니까요. 자, 다우가 0.85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. S&P 500이 0.38% 정도 하락하는 모습. 그 다음 나스닥은 0.43%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자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96%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어요. 자,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때 장 초반에 무서웠었죠, 좀. 자, 뭐 갭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했어요. 뚝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잠깐 발끈하다가 또다시 재차 좀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, 그 전에 이때 찍었던 저점 근처까지 거의 찍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를 했죠. 자, 근데 요거는 그 기대감이었어요. 저 대형 IT 기술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. 자,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장 초반에 좀 많이 흔들렸고요.
그러고 난 다음에는 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계속 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진행되다가 뭐 종가 무렵에는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일봉을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는 제가 어제 이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린 게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뭐 요게 변화가 생기면 매일 아침 시황 방송을 하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. 뭐 아직까지도 뭐 괜찮습니다. 아직까지도 괜찮은 모습이고, 자, 뭐 다음으로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보시면 지금 6일 연속이에요. 외국인들은. 5일 연속, 둘, 넷, 다섯, 5일 연속이었네요. 어제도 뭐 한 2200억 정도 순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은 5일 연속 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. 기관은 어제도 2342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개인 투자자들은 별다른 특별한 동향은 없었어요. 뭐 코스피 시장에서 65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게 나온 거니까 뭐 큰 동향은 없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은 좀 매수를 했고요. 953억 정도. 외국인이 112억 정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, 기관들은 425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선물시장 한번 볼까요? 자, 선물시장이 이게 만약에 이 선물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있었다라면 어제도 굉장히 끝이 살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어제는 약간 좀 아쉬운 그런 하루였고요. 자, 오전에는 이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. 했다가 오후장에 조금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. 자, 뭐 그동안 매수한 게 있으니까 뭐 조금 어느 정도 매도 나오는 것들,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상한 부분들은 아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제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한 679억 정도를 순매도했고, 기관이 792억 정도를 순매수했죠. 근데 뭐 몇백억 단위, 선물시장에서 몇백억 단위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껌이다,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. 그렇게 큰 수급이 아니에요. 그냥 오히려 뭐 몇백억 정도 수급은 그냥 구경했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옵션 시장 한번 볼게요. 외국인들은 콜 옵션 쪽에서 4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윗방향을 조금 고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콜 옵션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. 뭐 그냥 구경하고 있었고요. 자, 풋옵션 쪽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풋을 4억 정도 순매수했고 금융투자가 풋을 1억 정도를 순매도했네요. 자, 그동안 저 밑에 있을 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랫방향 이렇게 고집을 하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닌 게 비어 하고 뭐 살짝 좀 꼬리를 내리는, 그렇다고 완전히 꼬리를 내린 건 아니에요. 뭐 살짝 좀 그렇게 야 이거 좀 위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, 물론 뭐 수급이 없으니까 뭐 1억 매도를 하고 뭐 저쪽 콜옵션 쪽에서는 관망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다만 아랫방향을 고집을 하던 거, 그거를 연속으로 계속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거,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우리나라 시장,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제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. 아침에 좀 떠서 시작했죠. 약간 좀, 요거는 약간 좀 의외였었죠.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쪽이 별로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. 자, 좀 이렇게 떠서 시작해서 좀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. 그리고 이 중국 시장 쪽에 장중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게 미국 시장, 선물 시장에 영향을 받고요. 중국 시장에도 좀 영향을 받습니다. 자, 중국 시장 쪽이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. 자, 그래서 뭐 결국은 어제는 마이너스 0.23% 정도로 마감됐지만요. 자,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다가
뭐 한때 저 그냥 쭉 밀어서 뭐 거의 보합 근처까지 밀리기도 했어요. 물론 뭐 종가도 0.17% 올라왔으니까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요. 자, 떠서 시작했다가 좀 밀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시장이 어제는 하루 종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투자자로서는 특히 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가 좀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뭐 분차트까지 봤으니까요. 코스피 시장 일봉도 한번 봐야 되겠죠. 계속 드리는 얘기가 있죠, 제가. 뭐 시황방송 결론을 보면요. 거의 요즘 별 특별한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. 뭐 시장 나쁘게 볼 필요 없다.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. 이런 말씀을 계속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는데요. 뭐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보시면 22평선 자체가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. 5일 이평선은 속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뭐 개별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을 보실 때도 그렇고요. 대충 뭐 20일 이평선이나 뭐 60일 이평선 정도 요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제일 적당합니다. 5일선을 놓고 보면 속기가 쉬워요. 자, 그래서 22평선 자체가 지금 쭉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.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. 제가 뭐 지지난주 정도에는 뭐 2140포인트 정도의 지지선이 있으니까 뭐 요걸 안 깨면 상승 추세에 유효합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렸고, 지난주에는 뭐 2170, 80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지금 어제 기준으로 22평선은 2200포인트를 넘었어요. 2206포인트입니다. 지금 어제 보합 기준으로 보면. 자, 근데, 요게 계속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얘기인 즉슨, 뭐,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, 저기서도 마찬가지죠. 얼마 전에 이쪽에서도 2200포인트 돌파하고 난 다음에 계속 뭐 그 근처까지는 내려오고 위협은 했었어요. 위협은 했었지만 이거를 깨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. 즉, 그 근처까지 내려와서 위협은 하되 깨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다라는 거,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시중에 유동성들이 굉장히 크죠. 그래서 뭐 종목만 잘 찾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물반 고기반인 것 같아요. 정말 수익 내기가 좋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시장에서도 수익 못 내고 마이너스 나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. 내가 지금 이 장에서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빨리 그 부분을 찾아서 고쳐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겠죠. 자, 뭐 시장 그런 것들도 지금 뭐 올랐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. 일정 같은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8월 5일 날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잖아요. 그때 가서 또 언팩 행사 하고 난 다음에 또 쫓아가면 또 물리죠. 자, 그래서 그 관련주들 또 너무 많이 오른 건 벌써 많이 오른 것들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조금 곤란하고, 그 관련되는 것들 중에 조금 덜 오르고 차트 모양 이쁘게 생긴 애들, 그런 애들 잡아서 뭐 저때 그 전에 언팩 행사 전에 팔고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해보시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괜찮을 거고요. 자, 요렇게 좀 생각을, 일정이라든가 시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. 자,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자,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그리고 7월도 뭐 31일이니까 마지막 날이네요. 자, 한 달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